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편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편에 이어서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부산, 상가는 광주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경매 진행 건수, 그 다음에 낙찰률, 그 다음에 전년도 2018년도와 지금 경매가 어느 지역에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가, 또는 주거시설 규제로 상가로 어떤 풍선 효과가 실제로 있는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상가가 경매로 나올 확률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은데 과연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인지 지금부터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가편입니다. 자, 먼저 서울 특별시부터 보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네, 조금 줄일게요. 자, 제가 상가를 보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근린상가, 그 다음에 상가 점포,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네, 나머지 1층은 상가고 위에는 주거시설인 근린주택 상가는 지금 좀 주거시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서울 지역에 2019년도 1월부터 2월 11일까지 총 42건 진행 중에 25건이 매각됐고, 그 중에 법인 낙찰은 4건입니다. 매각 사건 25건 대비해서 법인이 낙찰 받을 확률은 9.5%입니다. 전년도, 작년에는 총 96건 중에 84건이 종결. 지금 이제 지난 사건은 배당까지 갔기 때문에 매각이라고 표현하면 보다 종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서 제가 종결이라고 표시해서 배당이 종결됐다,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됐다. 그 중에 법인 낙찰은 10건. 그러면은 84건 중에 뭐 한 10.4% 정도가 법인이 낙찰을 받았다. 2017년도에는 총 101건 중에 74건이 종결됐으며 법인 낙찰이 19건이다. 18.8%. 오히려 주거시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나왔던 특징이죠. 최근 들어 주거시설을 법인 낙찰 받는 확률이 많게는 4배, 5배까지 늘어났는데 상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상가의 원래 특징이 원래 법인 낙찰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관리단 내지는 회사에서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시설하고 달리 법인은 원래 상가 낙찰을 좀 많이 받아왔다. 그러면 지금 이 정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최근 법인들이 상가 낙찰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상가가 주거시설이나 빌라보다 더 월등히 늘어나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경매 물건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저 낙찰된 물건은 9%에 낙찰됐어요. 감정가 대비. 말하자면은 900만 원짜리가 90만 원에 낙찰, 10%대에 낙찰된 거죠. 10분의 1 가격에. 그 물건은 을지로에 있는 구분상가. 구분상가 아시죠? 왜 동대문 밀리오레 같은 데 가면 101호 102호 사이에 문이란 거 이런 게 없이 그냥 매대가 이렇게 쭉 늘어나 있는 그것을 구분상가라고 하는데요. 을지로에 있는 구분상가가 감정가 대비 9%에 최저 낙찰됐고, 제일 높게 낙찰된 물건은 125% 감정가 대비 감정가를 넘겼어요. 사당역에 있는 이수역 리가 아파트 상가 지하층이 제일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상가는 미납관리비나 공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게 더 이제 보여지죠. 아파트의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물건들은 다 특수권리 물건은 빼고 일반 물건을 말씀드리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그 폭이 좁았어요. 빌라는 좀 더 늘어난데 상가는 어마어마하죠. 천차만별이에요. 9%에서부터 125%까지 낙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되는 율이, 그냥 등락폭이 높다. 어떤 상가는 거들떠도 안 보는 상가도 있지만 어떤 상가는 감정가 대비 높게 낙찰된다 라고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경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는 119건 중에 71건이 매각됐고, 18년도에는 66건,
2017년도에는 100세건, 최근 들어 더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이 데이터로 가지고는 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를 많이 타는 상가가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은 올해 32건, 작년에 27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근린상가, 상가점포, 아파트 상가만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34건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전화가 오는데요. 자, 그래서 뭐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인천 같은 경우에 경매 물건이 배로 늘어났던 기록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부산을 한번 볼게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물건이 올해 들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기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 중에 광주를 한번 또 뽑아봤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좀 2017년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한 달에 평균 3건 진행하던 것이 작년에 7건, 올해 8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원래 광주에 상가가 진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수치가 없으면, 수량이 적으면 몇 개만 갖고도 이 프로티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났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좀 너무 양이 작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상가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상가 낙찰가율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상가는 주거시설보다 미납관리비가 금액이 많아요. 주거는 사람이 안 살면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상가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년씩 비어있는 상가들은 낙찰가보다 미납관리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감정가를 넘겨 낙찰받은 물건이 있었어요. 경기도가 최저가 7%에 낙찰됐는데 광명에 있는 크로앙스 상가 지층이 4.1평이 7%에 낙찰됐고, 수원 영통에 있는 벽적골 롯데아파트 지하상가 39평이 감정가 128%에 낙찰됐어요. 최근 들어 이 상가 중에서 고정 손님이 좀 받쳐주는 아파트 상가 낙찰가율이 좀 높다. 구분상가는 언제나 그랬듯이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상가는 원래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들이 낙찰을 좀 주거시설이 낙찰받는 것보다는 낙찰에 참여하는 율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 법인이 상가를 더 낙찰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수치는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경기가 사실 안 좋고 주거시설 같은 경우 인천이나 부산이 경매 물건이 늘었는데 상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인천, 부산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지금 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주로 임차인들이고, 임차인들이 사는 빌라는 경매가 많이 진행되지만 실제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그 최저임금 때문에 만약에 뭐 공실이라던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매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매 진행 물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매매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금매가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물건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시설 규제로 인해서 뭐라고 하지?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의 돈이 상가로 일부 흘러갔다. 그렇지만 상가의 낙찰가율이 올라갔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면 요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상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상가에 새를 들어서 장사하는 영세업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는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아파트, 빌라, 상가편으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도 이제 공장은 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나 유통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는 이제 공장까지 시리즈로 진행하고, 토지는 사실 경기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제외하고 공장까지 방송을 하고, 뭐라고 하죠? 동향이라고 하죠. 올해는 연초고 또 2년 동안의 규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물건마다 좀 동향을 달리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